연초부터 어지럽게 흘러가는 국제정세, 그리고 그 앞으로 알 수 없는 현재 상황,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세계의 이목이 쏠린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미국이 미쳤습니다. 미국이 연초부터 마두로 로켓 배송하더니 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하다가 이제는 이스라엘과 함께 각 잡고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나 싶지만 이란과 미국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1979년 이란 혁명으로 반미 성향을 가진 루홀라 호메이니가 집권하게 되면서 이란과 미국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루홀라 호메이니의 뒤를 이어 같은 성향을 가진 알리 하메네이가 집권하면서 상황은 더 안 좋아집니다. 2020년 미국이 알리 하메네이의 최측근 가셈 솔레이마니를 암살하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란은 미국과 전쟁도 불사하려 했지만 결국 잠시 꺼졌던 불씨는 다시 타올라 2025년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때 미국이 B2 폭격기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이스라엘의 공습을 지원했죠.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이 막대한 예산을 들인 핵 개발은 물거품이 되었고 파괴된 방공망도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초인플레이션까지 다가오면서 결국 이란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터졌는데요. 알리 하메네이 정권은 이를 강경하게 유혈 진압하면서 공식적으로는 5,000명, 비공식적으로는 7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냈고 이런 상황에서도 핵 개발을 멈추지 않겠다며 끝을 보자는 식으로 나왔죠. 결국 2월 28일 현지 시각 오전 9시 45분경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뭔가 여러 차례 폭발했는데 이스라엘이 예방전쟁 명분으로 선제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수십 년 동안 이란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험한 적으로 봐왔고 올해 하반기에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하는 동시에 가장 위험한 적에게 가능한 많은 피해를 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란과의 중대 전투가 시작되었다며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이라는 것을 인정했죠. 미국의 목표는 이란의 정권 교체라 밝히며 이란 국민이 하메네이 정권에 대항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란은 이에 화답하듯 바레인 미 해군기지, 요르단 무아파크 살티 공군기지, 이라크 에르빌 국제공항, 카타르 우데이드 미 공군기지, 쿠웨이트 알리알 살렘 공군기지 국제공항, 두바이 국제공항, 부르즈 알 아랍 호텔, 제벨알리 항구에 미사일과 드론을 날렸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전선을 확대해버렸고 두바이에 체류 중인 한국인과 쿠웨이트의 알리알 살렘 공군기지에 주둔 중인 이탈리아군까지 공습에 휘말렸는데요. 이란 혁명 수비대는 2월 28일 하루 동안 미군 200명이 죽거나 다쳤으며 미국 군함도 격침시켰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미국은 이날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함께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국방장관, 총참모장, 항공우주군 총사령관, 최고 지도자 전속고문, 내무보안군 정보국장, 최고 지도자실 군무국장, 해양산업기구 수장, 참모차장, 국방혁신연구기구 국장을 싸그리 제거하는 비범함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CIA의 활약으로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지도부 청사에서 이란 고위 관리들의 회의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2월 28일 오전 6시경 비교적 적은 수의 전투기들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오전 9시 40분경 이들을 단칼에 제거했습니다. 지도부를 잃은 이란에서는 알리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국영방송에 출연해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차기 최고 지도자가 선출될 때까지 임시지도위원회가 그 자리를 대행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분노에 찬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을 계속 날려 걸프 지역 전역에서 피해가 속출했고 미국은 진짜 힘이 뭔지 보여주겠다며 B2 폭격기 내기로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지에 수십 발의 폭탄을 투하했죠. 미 중부사령부가 밝힌 미군 사상자는 전사 3명에 중상 5명으로 미국은 3월 2일까지 이란 군함 9척을 격침했다고 발표했고 프랑스는 지역 안정화를 위해 군함 2척을 홍해에 파견하기로 정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동에 주둔한 영푸독 세국은 이란의 군사력을 파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고 이미 영국은 카타르에서 이란의 드론을 방어하는 작전을 시작했는데요. 헤즈볼라는 알리 하메네이 제거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발맞춰 이란 혁명 수비대는 12번째 공습을 개시했다는 것을 밝혔고 이스라엘은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단체 알쿠두스 여단의 고위 지휘관을 공습으로 제거했죠. 이 와중에 쿠웨이트에서는 5인 사격으로 미국의 F-15E 전투기 3기가 격추당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카타르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카타르 공군이 이란의 수호이 24 폭격기 2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에 따르면 3월 2일까지 이란군 41명이 전사했고 이란 적신월사에 따르면 3월 2일까지 공습으로 55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밝혔으며 미 중부사령부는 미군 사상자가 전사 4명에 부상 18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상군 투입을 부정했지만 이라크 전쟁처럼 끝없이 전쟁하지는 않을 것이라 했는데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영국이 동맹국 방위에는 참여하지만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공습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 했죠. 3월 3일 이란은 쿠웨이트 아리프잔 미군기지, 카타르 라스라판 시설,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대사관, 바레인 셰이크 이사 미군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여기서 카타르 라스라판 시설은 세계 최대 LNG 생산 시설로 이란의 공습 때문에 LNG 생산을 멈추게 되면서 유럽과 아시아의 가스값이 급등할 위기에 놓였는데요. 3월 3일까지 이스라엘은 이란 혁명수비대 1,500명 정도가 전사했을 것이라 주장했고 미 중부사령부는 미군 전사자 2명이 추가됐다고 밝혔죠. 이란은 만만찮은 피해를 봤는지 3월 3일을 기점으로 분산형 모자이크 방어 지침, 즉 이란 전역 31개 주 각 지방 혁명수비대 사령부와 일선 지휘관들에게 상부의 지침 없이 독자적인 지휘권을 부여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중동에 체류하는 자국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면서 공격 수위를 높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말했듯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수년씩 지속되는 소모전을 할 생각은 없다 했지만 그렇다고 목표 달성 전에 섣불리 발을 빼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 기간을 4주 내지 5주간 할 생각이었지만 전쟁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져도 감당할 수 있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목표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듯 이란 공격을 이끄는 미 중부사령부에 추가 병력 투입과 보급물자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죠. 미국은 현재까지 수천 명의 병력, 수백 기의 전투기, 2개 항모전단을 중심으로 전력을 투입해 수만 발의 폭탄으로 1,000곳 이상의 목표를 타격해 단 이틀 만에 이란에서 국지적 공중 우세를 확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본토에서 출격하는 B2 폭격기에 더해 B1 폭격기도 가세했고 이로써 이란의 지휘통제 인프라, 해군 전력, 탄도미사일 기지, 정보 인프라가 폭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봤다는 게 미국의 판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직 그들을 강하게 공격하는 걸 시작조차 안 했다며 큰 파도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지상군이 투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되고 있는데 지상군 투입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는 전쟁의 성격이 확 달라지기 때문으로 여기에는 그만큼 군병력 손실 위험이 따르고 병력 주둔에 따른 비용 부담까지 수반되죠. 미국으로서는 과거 이라크 및 아프간 전쟁에서 막대한 병력 손실 트라우마가 있지만 이란 지도부가 반격을 멈추지 않고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계속해 전선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란 지도부가 전쟁을 계속할지 이스라엘과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두 손 두 발 닫을지가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상황도 좋지만은 않은 것이 2026년 미국 경제지표만 보면 순항하고 있지만 임금이 오르면서 고물가로 인한 충격을 상쇄하지 못해 미국인들의 불만이 쌓여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상군까지 투입하면 그나마 순항하던 경제지표마저 무너질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이란과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전쟁이 길어질지 짧아질지 결정되겠지만 더 커지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더 커질지도 모르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